안녕하세요. 소방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과외를 시작합니다. 사실 제 아내 동희가 지금 되게 많이 피곤한데 그래도 오빠가 1일 1강 이것을 하자 그러니 졸린 눈 비벼가면서 옆에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동희야, 응. 어느덧 우리가 동기기라는 하는 이 전기기기의 두 번째 챕터가 거의 끝을 봐. 사실은 동기 전동기를 이번 강의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동기 전동기가 좀 이해할 게 많더라고. 일단 삼각함수의 삼각비 같은 걸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 동기 전동기의 핵심적인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V 곡선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 한 번 더 쪼개갖고 오늘은 동기 전동기의 출력하고 토크, 어떻게 보면 전동기가 가장 중요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V 곡선하고 동기 전동기의 좀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난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오늘 강의는 좀 수학적인 개념이 많아. 그렇다 해서 막 열심히 공부할 건 없고 그냥 편하게 오빠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자, 그래서 동기 전동기의 특성부터 시작하자. 그래. 자, 먼저 이 회로를 보자. 이 회로가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쪽이 바로 조류. 조류 전원 측이 되는 거고 이 V라는 것이 단자 전압이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E는 역기전력. 왜 역기전력이야? 전동기니까. 이야, 내가 문제 내려는 거는 여기 E가 기전력이지? 하고 물어보면은 응 할 줄 알았는데 역기전력까지 아는구나. 그래, 맞아. 전동기니까 역기전력인 것도 맞고, 그렇다면은 이 회로도 있잖아. 이 회로도는 우리가 보통 동기 전동기를 이야기할 때는 Y결선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이 Y결선은 세 개의 상이 있잖아. 그 중에 하나의 상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본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Y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좀 사람 얼굴 같이 생겼다. 이렇게 세 개의 전원이 있는 상태에서 전동기를 회전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의 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공부를 해보자. 자, 알다시피 전동기는 전류를 통해 회전을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단자 전압부터 보는 게 맞아. RA는 전기자 저항, 그리고 XS 혹시 기억나? XS는 동기 리액턴스. 그치. 이 S가 싱크로노스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역기전력이 생기게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단자 전압이라는 것은 역기전력 플러스 I에다가 이 두 가지, 바로 여기에 이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더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더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과 전류를 곱하는 것은 V는 IR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역기전력은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자, 역기전력 E는 어떻게 될까? E는 V 마이너스 I 가로 RA 플러스 J X S. 그치. 근데 이 전동기의 특성상 전기자 저항 RA 있잖아. 이 녀석은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통 무시가 많이 돼. 그렇기 때문에 통상 역기전력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 V 마이너스 I J X S다.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벡터도로 보게 되면은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 자, 잘 봐봐. 역기전력을 여기를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 그치? 그리고 역기전력과 이 I의 관계에 여기 세타가 위상이라 그랬잖아. 전압보다 전류가 늦은 상태야. 왜 늦을 것 같아? 원래 전압이 기준이고 전류가 늦었잖아. 아니지.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이렇게 뒤진 전류라 그랬었잖아. 아, 지상 전류? 그치? 지상 전류. 왜 지상 전류가 나오냐? 바로 코일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었지. 인덕턴스. 전동기의 내부에는 코일이 가득 뺑뺑 돌려 있어.
오빠가 얼마 전에 사진 딱 보여주면서 코일 엄청 있네 그런 얘기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코일은 인덕턴스 성분이 있고 인덕턴스 성분은 지성전류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역기전력보다 바로 전류가 더 늦어진다. 그만큼 늦어지는 위상이 세타라면은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기전력과 단자전압 사이의 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위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하각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차이 같은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부하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전기기기를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나올 수는 있고 당장 우리가 이 동기전동기의 출력을 구할 때도 부하각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 게 뭐냐? 바로 오빠가 지금 전압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라 그랬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역기전력에서 바로 또 벡터를 나타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하각은 아무렇게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기전력과 그리고 여기 전압 강화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벡터를 그리는데 그냥 벡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수학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서로 닮음이라는 것이 있거든. 삼각형의 그 역률과 바로 여기 사이의 각도를 구하고 이 전류의 값으로부터 직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가지고 그 사이에서 역기전력과 만나지면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전압 강화에 대한 값 그리고 거기까지 연결한 값이 델타가 된다 이거야. 되게 어렵지. 근데 이것을 오빠가 좀 공식으로 풀었으면 의외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자, 이제 차분하게 들어보자. 먼저 우리가 동기 전동기의 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전동기에서 출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단위를 와트로 써. 와트로 쓰는 거 우리 예전에 전력에서도 공부했었지. 그래서 P는 VI 코사인 세타 기억나지? 자, 그런 거와 비슷한데 전동기 쪽에서 이야기할 때 출력은 바로 P0를 사용한다. 왠지 알아? 전기적 출력. 그러니까 P0를 사용하는 이유. 누누이 말했지만은 전동기나 발전기나 같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는 극이 있기 때문에 극수의 P와 헷갈릴 수 있어서 P0를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P를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나중에 헷갈릴까 봐 P0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력을 곱할 때 VI 코사인 세타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자 전압이 아니라 바로 역기 전력. 그래서 EI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연히 단위는 와트를 쓰겠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알 게 있어. 바로 여기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역률.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 공식을 거꾸로 해도 구할 수는 있지. 하지만은 이 벡터다를 잘 봐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우리 혹시 옛날에 삼각함수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는지 기억이 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은 바로 삼각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하나의 직각 삼각형이 있다고 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A, B, C 점이 있고 A와 B 사이의 선을 C 그리고 A와 C 사이의 선을 B 지금 소문자로 적고 있는 거야. 그리고 B와 C 사이의 선을 A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은 A는 우리말로 하면은 밑에 있는 변이기 때문에 밑변이라 그래. B는 높이. 그리고 C는 빗변이라 그래.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해할 수가 있어. 자, 먼저 사인은 S 모양으로 가야잖아. 근데 그게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S 모양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은 그냥 이렇게 외워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간다. 즉 이게 뭐냐? 바로 이 빗변분의 높이 개념이야. 즉 C분의 B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사인은 바로 C분의 B
그리고 코사인의 첫 글자가 C잖아. 그 C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즉 C분의 A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있잖아. 탄젠트는 보통 이렇게 그림을 안 그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번분수 처리를 해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는 있어. 그런데 굳이 이걸 이용해서 그린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해서 이렇게 그리거든. T 모양이잖아. 자, 그러면은 뭐겠어? A분의 B가 되겠지. 이게 바로 삼각비의 개념으로서 사실 이걸 이제 역률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한번 다뤄주면 좋은데 그때는 좀 동의가 다른 것도 이렇게 이해하기에 바빠서 굳이 얘기를 안 했거든. 그래도 이쯤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해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탄젠트는 A분의 B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원래 벡터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쭉 그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여기라면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되겠지. 그치? 이해하겠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알 수가 없어. 그치? 자,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과 크기는 살짝 다르지만 닮은 삼각형을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그려.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지. 이해하겠어? 자, 여기가 이제 직각이야.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코사인 세타, 즉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 빗변분의 밑변은 그러니까 C분의 A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C가 이거겠지. C가 이거겠지. 그리고 A가 뭐겠어? 여기에 해당하는 밑변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결국 이 전압강하에 해당하는 것 분의 Y. 여기를 이제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Y라고 이렇게 미지의 수를 넣자. 다시. 자,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간다고 보면 돼. 그래서 빗변에 해당하는 게 XSI 그리고 밑변에 해당하는 게 Y야.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가 뭐냐 그랬더니 XS 즉 동기 리액턴스의 전류를 곱한 전압강하분의 Y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Y도 쉽게 구할 수 있겠다. Y는 어떻게 나오냐? 서로 각 변에 전압강하를 곱해주면 되겠지. Y는 그러면은 단순히 XSI 코사인 세타다. 여기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이 델타 값을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까? 글쎄. 일단은 여기는 바로 사인 델타를 구해야 돼요. 사인 델타. 자, 사인 델타를 한번 구해보자. 그렇다면은 사인 델타 여기에 해당하는 거 구하려면은 이 전체를 우리가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으로 볼 수 있겠지. 방금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여기 닮음을 구했다면 이 전체가 직각삼각형이지, 그치? 그런데 사인이라는 거는 앞서 말했듯이 C분의 B, 즉 빗변분의 높이의 개념이니까 바로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즉 이게 뭐야? V잖아, V. V분의 Y가 되겠지. 이해하겠어? 네, V분의 Y가 된다. 그렇게 구했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또 Y를 뺄 수 있겠다. 동의야.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Y만 딱 뺀다. 이럴 경우에는 각 변에 우리가 V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왼쪽 좌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V 사인 델타가 되고 우변 같은 경우는 V와 V분의 Y가 서로 곱하니까 V가 지워져서 Y만 남겠지. 바로 이렇게 돼. 그러면 잘 보자. 지금 우리가 Y로서도 이렇게 구해서 나왔고 이렇게도 구해서 나왔어.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지. 같은 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자, 이걸 우리가 다시 보자. 이걸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xs i 코사인 세타는 똑같은 y니까 v 사인 델타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거의 다 구했어. 여기서 우리가 출력 P0 같은 경우는 2i 코사인 세타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i 코사인 세타만 여기에서 뺄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서로 xs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해하겠어? 그래서 i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서로 동기 리액턴스를 곱해주기 때문에 xs분의 v 그리고 사인 델타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다. 무엇이 거의 다 완성이 됐냐? 바로 한 상의 출력을 구할 수가 있게 돼. 그러면은 우리가 출력이라는 게 P0가 2i 코사인 세타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 i 코사인 세타를 이걸로 대입을 하면 되겠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다시 최종적으로 나온 한 상의 출력 같은 경우는 2는 그대로 간데 i 코사인 세타가 바뀌었지. 뭘로 바뀌었냐? xs분의 v 사인 델타 단위는 와트다. 이렇게 돼. 이걸 좀 보기 좋게 하려면은 뭐 xs분의 2v 사인 델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이 부분이 아마 좀 이게 수학적인 개념이 어려우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공식만 외우면 안 돼?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돼. 사실 근데 이제 오빠는 이왕 가르쳐 주려면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은 건데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전동기의 출력을 배웠잖아. 이 출력이라는 거는 바로 이 사인 델타 여기에 비례한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부하각이라고 하는 게 델타라 그랬잖아. 이 출력이 커질수록 부하각도 커지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잡았는데 부하가 많아진다면은 바로 이게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게 돼.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바로 토크 특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워도 내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공식만 외워도 되고 지금 이렇게 수학적으로 푸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가 좀 더 전기를 깊게 이해하고 싶다 할 때 들여다봐도 되지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자, 토크 특성이라 한다. 토크라는 거는 회전력을 말해. 그리고 처음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걸 할게요. 기동 토크라 그러면은 이제 운전 중에서도 토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회전 속도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야. 그런데 자, 우리가 잘 봐봐.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출력을 구했었잖아. 그게 뭐야? P0는 동기 리액턴스 분의 2V 사인 델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근데 기계적 출력이 뭐냐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바로 오메가 타우라는 걸 썼었어. 기억나지? 초반에 오빠가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동기니까 오메가가 각주파수가 아니고 좀 다른 공식을 쓴다 그랬어. 2파이 이거나 60 2파이 대문자 n. 그렇지. 보통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는 RPM을 많이 쓰긴 해. 이 대문자로 나온 회전 속도를 많이 사용해서 이를 우리가 초로 바꾼데 동기이기 때문에 NS다 이렇게 써. 그런데 동기 전동기의 토크 특성이 뭐냐? 그러면은 출력은 바로 토크에 비례한다 이런 게 있어. 출력 자체는 P0 이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토크에 비례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동기 전동기의 토크 특성은 어떻게 변하냐? 똑같이 사인 곡선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자, 이걸 간단하게 오빠가 그래프로 그려줄게. 사인 곡선과 같은데 사인 곡선에서 이렇게 한 주기가 아니라 반 주기만 이렇게 그리면은 마치 봉분 모양으로 이렇게 올고 쏟았다가 나오는 모양이겠지.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가 몇 도야? 180도지. 360도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즉 간단하게 점선을 그리면 여기까지가 360도잖아. 그치? 기억나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출력이라는 게 토크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렇다면 출력이라는 건 뭐야? 결국 이 사인 곡선대로 출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로 출력이 이렇게 사인 곡선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만큼 토크도 따라서 올라가겠지. 근데 최고점이 몇 도일 거야? 바로 여기 정중앙에 찍히는 이 지점이니까 쭉 내려온다 보면은 바로 90도. 이걸 갖고 라디안으로 하면은 2분의 파이지. 여기까지는 소위 잘 나가. 토크도 출력도 모두 잘 나가. 하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출력도 떨어지지만 토크도 떨어지게 돼.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180도가 되면 0이 되잖아. 0이 되면은 회전도 완전히 같이 멈추게 돼. 그러면은 더 이렇게 회전하지 않을까요? 왜냐? 180도가 지나면은 다시 아래쪽으로 올라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멈췄으면 얘는 못 일어나. 동기전동기는. 왜냐?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줘. 바로 부하각이 90도까지는 꾸준히 증가. 근데 90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동기전동기는 정지하게 돼. 이런 특성도 우리가 좀 알아두자. 이게 그래. 바로 동기전동기의 토크 특성이다. 자, 그러면은 동기전동기의 토크 공식을 오빠가 좀 더 얘기를 해줄게. 방금 전에 이제 오메가 t가 60분의 2파이 ns라 그랬었잖아.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파보자. 자, 우리 앞서 동기전동기의 출력 있잖아. P0를 앞서 열심히 우리가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한 게 바로 동기 리액턴스 분의 2V 그리고 사인 델타. 이게 우리가 토크를 설명하면서 바로 기계적 출력인 오메가 타우하고 오빠가 오메가는 바로 60분의 2파이 대문자 ns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그냥 2파이 소문자 ns와 같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지. 자, 그렇다면은 이 공식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와트 1의 양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변형을 할 수 있어. 뭘로? 바로 토크로. 잘 봐봐. 여기에서 바로 P0와 오메가 타우라고 하는 것. 즉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따로 빼면은 P0는 오메가 타우와 같고 이것을 우리가 살짝 바꾸게 되면은 타우는 오메가 분의 1 곱하기 P0와 같다. 따라서 이 공식도 이렇게 똑같이 풀었으면은 바로 동기전동기의 토크 값을 구할 수 있게 돼. 즉 토크 타우는 오메가가 뭐냐? 60분의 2파이 ns니까 이걸 역수로 취하게 되면은 2파이 ns분의 60 곱하기 P0가 뭐냐? 동기 리액턴스분의 2V 사인 델타다. 토크의 단위는 뉴턴 미터. 킬로그램 미터도 있긴 한. 자, 그렇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거 외에 또 같이 나오는 토크 공식이 두 개가 더 있어. 이런 거 다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거랑 비슷해. 뭐냐? 또 다른 토크는 같은 단위를 사용하는데 바로 9.5 곱하기 ns분의 P0다. 이것도 똑같이 뉴턴미터.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을 왜 두 개 이상 적어주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주어진 게 이렇게 뭐 동기 속도와 출력만 주어져 있으면 바로 이 아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은 금방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게 주어져 있지 않고 뭐 이것저것 뭐 예를 들면 기전력이 어떻게 되고 단자전압이 동기 리액턴스 값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주어지면은 위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도 공부를 해봤겠지만은 토크도 킬로그램 미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9.8분의 1을 곱한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0.975 곱하기 ns분의 P0. 그러니까 위에 두 번째 공식하고 비슷한데 다만 단위가 킬로그램 중 미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동기전동기의 토크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이 동기전동기 같은 경우는 토크랑
같은 건데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바로 동기와트라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 자, 이 동기와트라는 것은 토크와 비슷한 회전력의 개념인데 다만 단위가 와트를 써. 토크는 계속 우리가 뉴턴미터든 킬로그램미터 썼잖아. 그래서 동기와트는 이름에도 와트가 있지만 단위도 와트를 쓰게 되고,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바로 출력 P0는 1.026 ns 동기속도집에 타우를 곱한 값이고 단위는 완이가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 동이야.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은, 자,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웠는데 동기전동기의 특성 중에서도 출력과 토크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했어. 근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앞서 우리가 이 삼상 회로 중에 하나의 회로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를 통해 가지고 부하각이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유도했고, 그리고 뭐 토크도 또 어떻게 뽑아냈는지 같은 걸 공부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부하각이 90도까지는 꾸준히 이렇게 토크가 증가를 하게 되지만은 결국 90도를 넘어서는 토크가 떨어지면서 정지하게 된다는 거, 이런 걸 배웠거든. 그리고 좀 전에 다시 이제 결국 토크 값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동기와트의 개념 같은 것도 설명을 했어. 결국 여기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기능사에서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전기기기를 이해하는데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오빠가 이렇게 따로 강의를 냈거든. 심화 있게 공부하고 싶으면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 어쨌든 많이 피곤할 텐데 여기까지 공부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빠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